일단 요 단원에서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연계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가 정할 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무조건 분모라고 했어요. 그쵸? 얘가 무조건 분모고요. 분자를 이렇게 한 칸 떨어진 애한테 정하면 돼요. 분자를 솔로들의 합이라서 홀수계라서 부는 마이너스 이런 거고, 두 번째 두 분이고 듀에 하면은 두 칸 이렇게 건너가면 돼요. 짝수계이기 때문에 부호는 그냥 플러스 부호를 따릅니다. 이렇게. 그쵸? 이 두 개의 공식은 알파 베타가 실근이든 허근이든 관계없이 성립하는 공식이라고 했고요. 실근에 한해서만 세 번째 공식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보통 두 근의 차라고 부르는 건데 얘도 정의할 수가 있었어요. 그쵸? 이게 어떻게 나온다고?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거는 이제 공식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거는 뭐 유도 가능한 거니까 어차피 곱셈 공식의 변형 중에 하나인 얘 뒤에 뭐가 붙는다고? 빼기 4 이렇게 붙었죠? 그쵸? 예. 이걸 외우고 있으면은 뭐 3번 공식은 굳이 필요가 없고요. 1, 2번은 암기하고 있어야겠네요. 그쵸? 이런 얘기를 저번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확장해서 n차 방정식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선 문제를 뭐 이것저것 풀었어요. 그쵸? 네. 오늘은 9-4번 기본 문제부터 풀 차례인데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도 한 번 더 진도를 나갈 거고 수요일날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연습 문제 풀이를 할 거기 때문에, 그치? 남은 시간 동안 아마 예상하기로는 10단원에 있는 챕터 1 정도까지, 기본 문제 10-2번까지 정도만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시간이 꽤 남을 수 있습니다. 남는 시간 동안은 그냥 부단한 연습 문제 숙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될 겁니다. 알려줄게요. 숙제를 미리미리 좀 하면 좋겠죠. 137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 9-4번부터 할 차례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인수분해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 개념이 조금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 좋도록 일단 좀 정리를 먼저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fx라고 쓰면은 x에 관한 식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x에 관한 어떤 식이 있나 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은 이거 이제 x랑 y랑 두 개의 문자가 있는 식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fx라는 어떤 적당한 2차식이 있다. 2차식. 2차식 fx가 인수분해가 된다 라는 뜻에 대해서 일단 좀 배워볼게요. 예전에 한번 그 연습 문제였죠? 4차식, 보기차식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거 인수분해하는 거 할 때 계수의 범위를 유리수까지, 실수까지, 복수수까지 하면서 이제 2차식 모양으로 바꿔서 인수분해를 쭉 하는 걸 배워본 적 있었어요. 그쵸? 거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떤 2차식이 인수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계수를 허용한다? 계수는 보통 유리수 범위예요. 왜냐면 복소수 범위라고 해버리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보통 인수분해를 하시오라고 하면은 2차 계수까지만 하는 거죠. 그 우공비 발전해 보면은
그런 문제 있던데 27x 제곱 빼기 48y 제곱 이걸 인수분해하라고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본 적 있어요? 혹시 기억나요? 어떤 친구가 이거를 독특하게 인수분해했더라고 보니까 27이 3루트 3의 제곱이에요. 알아요? 이해가요? 이거 3루트 3의 제곱이 27이잖아. 그래서 앞에 걸 이렇게 보고 48은 4루트 3이지? 맞나? 이렇게 봐서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보니까 합차 공식을 써서 보통 이렇게 하나요? 인수분해를? 신박하게 했어요. 그쵸? 어쨌든 그쵸? 이거 나는 틀렸다고 했는데 뭐 아예 틀린 건 아니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쵸? 공통계수인 3으로 묶고 남은 게 이제 9x제곱 빼기 16y제곱이니까 3x의 제곱이다 4y 제곱이다. 그치? 3x 플러스 4y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아닌가요? 내가 이거 우공비에서 풀어본 적 있지? 이 문제. 그렇지? 이렇게 하는 애가 있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다. 이렇게 놀랐어요. 와 대단하다. 했구나 인수분해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개수를 실수 범위까지 무리수를 포함하는 실수 범위까지 확대해서 말해요. 보통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인수분해 하시오 했을 때 이렇게 쓰면 틀리고 이렇게 쓰면 보통 맞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유리수 범위까지 하는 걸 인수분해를 목표로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인수분해 된다고 쳐서 ax 더하기 b와 cx 더하기 d 꼴로 있다고 친다면 여기서 말하는 a, b, c, d는 뭐다 무슨 수? 유리수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잖아. 뭐 x제곱 빼기 4분의 1 y제곱. 이거 하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하죠? 이제 x 더하기 2분의 1y x 빼기 2분의 1y. 그쵸? 그러니까 얘까지도 인수분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두 식을 4분의 1로 이렇게 묶고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앞에는 없었으니까 이제 4x제곱 쓰면 되는 거고. 그치? 뒤는 빼기 y제곱. 여러분 좀 더 명확해지나요? 이해가요? 2x 더하기 y와 2x 빼기 y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그냥 정수계수라고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이렇게 분모를 빼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인수분해라면 이렇게들 많이 하지만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 별반 차이는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좁게 본다면은 정수계수까지, 좀 폭넓게 본다면 유리수계수까지를 보통 인수분해 본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해 가죠? 그렇다면은 2차식이 인수분해된다. 아까 이제 보다시피 이제 유리수계수까지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라고 본다면 방정식은 이제 이 뒤에 는 0을 붙여야겠죠? 그렇죠? 이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당연히 유리수 근을 갖습니다. 왠고 하니 fx가 얘랑 같은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인수분해서 다음과 같이 됐다 이런 식으로. 그치? 그렇다면은 fx는 0이다라는 방정식은 무슨 뜻이에요 결국? ax 더하기 b와 cx 더하기 d의 곱이 0이다 라는 뜻일 거고. 그치? 이거 풀면은 x는 뭐 나와? 마이너스 a분의 b와 마이너스 c분의 d 나오죠? 그쵸? 저번에 배웠을 거예요. a, b, c, d가 유리수라면은 얘네들 다 유리수 아닌가요? 유리수 나누기 유리수니까? 그쵸? 보다시피 유리수근은 같습니다. 이해가지? 그래서 이 둘은 이제 거의 똑같은 뜻으로 보면 되겠지? 지금 2차식에만 한정졌지만 어쨌든 어떤 2차식이 인수분해가 돼요라는 이 말과 그 방정식이 유리수근 가져요라면 이제 똑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해가죠? 근데 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풀 수도 있지만 어떻게 풀 수도 있죠? 2차 방정식이니까 근해 공식에 대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거 개수가 ABCD를 미리 써버렸네. 이 PQRS 쓸 걸 그랬나?
예를 들어서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 p는 0이 아닌 요게 만약에 fx라고 이렇게 본다고 치면은 그치? 요 식이 이제 이렇게 인수된다는 얘기거든? 이해가지? 그럼 이제 fx는 0이야 라는 이 방정식의 뜻은 뭐랑 똑같아?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은 0이다 라는 이 방정식이 똑같은 거네. 그치? 이해가지? 근데 내가 인수분해를 도저히 못 찾겠어 라고 할 때는 근해공식으로 이 방정식을 풀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해공식 쓰면 당연히 x는 뭐 2p분의 마이너스 q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제곱 마이너스 4pr 뭔만 이해가죠? 이해가죠? 초반에 이 기술을 모두 정수 조금 더 폭넓게는 이제 유리수까지 유리수까지 줘도 아까처럼 이렇게 어디 갔어? 이 4분의 1처럼 묶었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 결국은 이 뒤에는 그냥 다 정수계수라고 그냥 통칭할게요. 그냥 정수계수 알겠죠? 정수계수로 주어져 있는 어떤 적당한 2차식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PQR이 쉽게 말해서 무슨 수란 얘기예요? 정수란 얘기예요. 좀 폭넓게는 유리수, 좀 좁게는 정수. 이해가죠? 그럼 PQR이 어쨌든 유리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랑 얘는 다 유리수잖아요. 보다시피 그쵸?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얘도 유리수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이 전체가 유리수근을 갖잖아. 이해가지? 그러려면 결국 루트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다 유리수가 되려면 q제곱 빼기 4pr이 뭐가 돼야 돼요? 결국 어떤 수의 제곱수가 되겠죠? 이렇게 그쵸? 어떤 유리수의 제곱꼴 그쵸? 그래야 얘도 유리수고 정확하게는 절대값 m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니까 유리수근을 갖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리수근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수는 일단 정수계수를 줘줬을 때 유리수근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게 뭐야? 판별식이지? 판별식이 제곱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2차식에 판별식이 제곱 뭐 제곱식도 좋고 제곱수도 좋고 제곱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할까?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겠어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어떤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는 일단 유리수 계수까지라고 한정 져서 보는 거고요. 그 얘기는 방정식 화해서 이렇게 능령 붙여서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유리수근을 갖는다는 뜻이고 그치? 그 얘기는 근해공식에 의한다면 다음과 같이 되므로 그치? 정수계수라는 한정 조금 폭넓게 유리수계수라는 한정 안에서는 판별식이 제곱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이제 사고의 점프라고 할까? 이걸 보고 이제 이렇게 떠올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됩니다의 뜻은 판별식이 제곱 모양이다 라고 말이죠. 이해가요? 근데 어떤 판별식이 예를 들어서 숫자면은 아마 제곱수에 해당할 거고요. 판별식을 썼더니 문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은 문자가 이제 x, y 두 개가 있는 경우예요. 좀 더 살펴볼 건데요. 문자가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판별식을 써도 이 안에 문자가 남거든요. 예를 들어서 x로 문자로 취급해서 판별을 쓰면요. y라는 문자가 남을 수도 있어요. 판별식 안에.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 y에 관한 식이 마찬가지로 제곱 모양이 돼야 돼요. 즉 y에 관한 적당한 식이 제곱식이 돼야 한다. 근데 제곱식이 된다는 거 혹시 기억나요? 어떤 2차식이 제곱식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어? 판별식은 0이다 입니다. 기억나요? 따라서 만약에 이 판별식이 어떤 모양꼴이라면 다른 문자 또 다른 문자의 2차식 꼴이라면 그렇죠? 어떤 문자의 2차식 꼴이라면 그게 제곱 모양이 나오기 위해선 이 문자가 들어간 2차식의 판별식이 0이어야 돼요. 그래야 제곱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판별식을 구하면 그게 문자로 표현되거든요. 그 판별식에 다시 판별식을 구해요. 그 값이 0이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래서 어떤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유가 설명이 됐나요?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라고 놓고 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어. 인수분해를 못 찾아서 예를 들어볼까? 되게 단순한 예제 중에 하나로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다음을 인수분해하여라 아니다 는 0을 풀어라. 그래서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보통은 인수분해를 할 거란 말이야. 그치? 4, 2로 되잖아 이게. 근데 인수분해를 잘 못해가지고 배운 거라고는 고작 근해 공식밖에 없으니까 난 근해 공식 써야지 하는 친구도 있어요. 없나요? 우리 반 있던데? 그럼 x는 얼마야? 근해 공식 쓰면은? 짝수 공식도 몰라. 얘는 짝수 공식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만 외웠어. 그럼 어떻게 풀겠어 걔가? 2분의 그치? 2 뿔마 루트 2의 조곱이니까 4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8 이거 아니겠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가 돼? 2에 2 뿔마 이게 얼마야? 32에 4가 있으니까 36 루트 36이네? 6이잖아 그치? 이렇게 방금 봤던 것처럼 근호안이 제곱수가 되는 바람에 근호가 싹 풀려버려요. 그래서 근데 가끔 이렇게 답을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러면 혼내줄 거예요. 유리수로 나왔기 때문에 보통 유리수는 이렇게 답을 안 써요. 무리수가 루트가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쓰겠지만 유리수가 나올 때 이렇게 안 쓰죠. 그래서 어떻게 써요 보통? 2 더하기 6 하면 얼마니까? 8이니까 나누기 2에서 얼마? 4라는 값 하나 또는 2 빼기 6 하면 이제 마이너스 하잖아. 나누기 2 하면 마이너스 2겠네? 그럼 x는 마이너스 2 하나 이렇게 적지 않냐는 거고요. 그쵸? 이렇게 적어야 매너인 거야. 이렇게 적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못 찾아서 그렇지 저게 사실은 인수분해가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역으로. 그쵸? 그럼 인수분해는 어떻게 되는 거였죠 과연? 이걸 보고 알 수 있지 않나? 근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럼 뭐야? 아마 x 빼기 4와 x 더하기 2였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0을 풀어야 이런 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2차식은 이렇게 인수분해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는 나는 인수분해 할 줄 모르는데 해도 근해 공식 쓰면은 분명히 근을 구할 수 있고요. 그 근이 만약에 지금과 같이 유리수근이라면 역으로 인수분해 모양도 맞출 수 있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하나의 파트라면은 두 번째 파트가 방금 얘기했던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조금 더 간결하게 정리를 해본 거고. 오케이?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근해 공식 써서 혹시 이렇게 루트가 풀리면은 이렇게 답 쓰지 말아라 제발. 응? 루트가 들어가는 게나 이렇게 쓰는 거지 안 들어가는 거 쓰지 말아라. 고쳐라.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인수분해 그래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복잡할 수 있잖아. 니들 알다시피 여기 막 12 나오고 여기 막 뭐 108 나오면은 인수분해 개어렵죠. 그쵸? 약수가 많다 보니까 경우가 되게 많아진단 말이야. 그치? 나 옛날에 그거 하다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 해도 안 나오는 건데 선생님은 한번 쓱 보더니 얼마네? 개신기해요. 그런 경험 없어? 나는 중3 때 그거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선생님이 인수분해 하라고 했는데 나는 야 이게 뭐가 되지? 하고 있는데 선생님 벌써 톡톡톡 쓰고 있어. 난 그 놀랬어 그걸 보고. 반 친구들 몇 명도 막 다 같이 합창하잖아. 1과 3이요 이렇게 합창한단 말이야. 보고서 놀랬어. 얘도 되게 잘하네 인수분해. 난 이거 구하려고 한참 이러고 있는데 얘는 금방금방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게요? 집에 가서 교과서에 나오는 인수분해를 다시 다 연습했어요. 계속 반복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솔직히 나도 자신이 없어요. 그냥 복잡한 거 나오면 깜깜해요. 안 보여요 잘. 여러분들만 아예 안 보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 건데요? 이렇게 풀면 되죠. 인수분해는 잘 모르겠고 근해 공식 써야지. 간단한 거예요. 그쵸? 판별식 써서 판별식이 무슨 수면? 제곱수면은 이거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판별식이 제곱수면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되나 안 되나 억지로 끙끙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숫자가 약수가 많이 나오는 게 나오면은 야 그거 언제 찾아? 그치? 그냥 판별식을 구하세요 차라리. 판별식을 딱 보고 만약에 판별식 값이 예를 들어서 121이 나왔어. 그럼 뭐겠어? 내가 못 찾았을 뿐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사실은 이게. 이해가지? 그러니까
나는 물론 이제 이렇게 안 해. 나는 답지 보고 할 거야. 이렇게. 되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지? 나는 답지 보고 하겠지만 너희들은 계산하다가 와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은 이제 판별식으로 빨리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벌써 판별식의 용도가 참 다양해졌죠. 그쵸? 맨 처음에 판별식 배울 때만 하더라도 그냥 2차 방정식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인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 그 정도만 할 줄 알았더니 벌써 판별식은 영이라를 이용해서 제곱식 찾는 것도 해봤고, 그치? 판별식이 제곱수면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이용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갔어? 그러니까 판별식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1학년 1학기 수학에서는 초반은 판별식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결국은 판별식을 얼마큼 잘 이해해서 이거 판별식으로 풀면 되네? 이런 싸움. 재밌는 문제 하나 던져줄까요? 이거 재미없어요? 되게 재밌죠? 고등학교 수학 개념이 보통 이렇게 길어요. 하나의 개념이 연결되는 것도 많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그냥 단타치기로 공부했다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용이 방대해서 복잡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실제로 우리 여러 교재에도 수록이 되어 있고요. 정석에는 아마 없을걸요. 여러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중학교 3학년 내신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x제곱 빼기 x 빼기 1, x제곱 빼기 x 빼기 2, x제곱 빼기 x 빼기 3, x제곱 빼기 x 빼기 4 등등등등등등 x제곱 빼기 x 빼기 2배 200개의 식 중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이해가요? 인수분해가 되는 거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하나 보이네요. 요거 이거 인수분해 되지 않아요? 또 있을까요? 있어요. x제곱 빼기 x 빼기 6도 돼요. 인수분해가 2, 3 되지 않아? 그치? 그럼 어떻게 찾을래? 라는 거거든 이제. 이거는 정말 그 교과서적인 조건으로 그냥 하나씩 한다? 에이 종쳐요. 그쵸? 200개 하다 보면은 200개 다 못할걸요? 내가 봤을 땐 100개도 못할걸요? 50분 내내 풀어도?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떤 방법을 쓸 건데? 해서 이제 테크니컬한 걸 배울 수도 있고 지금 했던 걸 응용할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은 좀 어렵긴 한데 x제곱 빼기 x 빼기 n꼴이 되네 결국. 그치? 그 n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200까지의 자연수인 거고. 그치? 여기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그럼 n이 얼마일 때일까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판별식으로. 판별식은 얼마예요? 1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n 이거죠? 그쵸? 이게 어떤 수의 제곱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쵸? 요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면은 이제 n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은 아직 이걸 못해요. 아직은. 이게 부정방정식이라는 개념이라서 아직은 못하지만 그거 배우고 나면은 부정방정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요. 일단 여러분은 뭐 간단하게 풀 수 있긴 해요. 합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랑 음수 쪽이 절대값이 더 큰 수야. 그치? 더해서 마이너스 1로 하니까 곱해서는 마이너스 1하고 하나는 분명히 플러스가 하나 마이너스일 때 곱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근데 이 둘의 차이는 절대값으로 1 차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게 1이면은 이게 2면 되는 거고. 그치? 이게 2면은 3, 3이면 4, 4면은 5. 무슨 말 이해가요? 이런 수들을 쭉 생각해보면요. 이 상수항 자리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일 때가 인수가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 뭔 말인지 이해가? 상수항이 마이너스 2인 얘도 인수가 되고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인 얘도 인수가 되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12짜리도 되고 마이너스 20짜리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금방 찾죠. 200까지 안에 이런 게 몇 개 있을까 찾는 건 금방 쉬워요. 그쵸? 근데 판별식을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판별식을 참 갖고 재밌게 잘 논다. 아까 얘기했던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9-4번에 있습니다. 9-4번에 있는 1번 문제는요. P라는 다항식이 자 보다시피 이제 XY가 섞여 있어요. X제곱 플러스 4XY 더하기 4Y제곱 빼기 2X 빼기 4Y 빼기 4. 자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은데 지금 첫 번째 조건을 뭐라고 걸었냐면요.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래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앞에서 이거 배웠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X
그 고등학교 걸로 본다면은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배웠던 거고, 중학교 걸로 본다면은 항이 5개 이상인 것의 인수분해 배웠던 거예요. 어떻게 푼다고 배웠자면은 노노, 기억나? 노노 낮은 차수의 내림차수,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인수분해하는 거잖아. x도 2차고 y도 2차니까 뭐 낮은 차수가 없네. 그러면 이제 동일한 차수니까 그냥 아무거나 문자로 취급해서, 예를 들어서 난 지금 x가 문자일 거야 하면은 얘가 2차항이고 얘랑 얘가 1차항이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플러스로 해서 4y 빼기 2의 x 이러면 되겠네, 그치? x의 1차항들. 그 다음에 상수항은 나머지 저 밑줄 치지 않은 것들, 이거 상수항이라 일단 고치고 나서 뭐 한다고 배웠어? 그 다음에 요거 인수분해 한다고 배웠죠, 그쵸? 요거 인수분해는 뭐 나오냐? 2, 2, 1, 3 맞불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4, 그치? 그러면 하나는 뭐야? 2y 더하기 1이고 하나는 2y 빼기 3인 거네, 이렇게 뒤에 있는 것만. 다시 한번 적어주면 이제 x제곱 더하기 뭐 4y 빼기 2의 x 더하기 이만큼이고, 이제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이거?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이쪽은 1, 1이고, 뭐 정확하게는 1x, 1x. 이쪽은 곱해서 이 가로 2개 나와야 되니까, 예, 각각 가로 하나씩이죠. 뭐 2y 더하기 1이라는 가로 하나, 2y 빼기 3이라는 가로 하나. 그쵸? 그리고 나서 이 둘 다 플러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쵸? 앞에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곱해서 나오는 거. 근데 여기 보다시피 4y 빼기 2가 나오려면은 둘 다 플러스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래야 더했을 때 4y 빼기 2가 나오니까. 따라서 1x의 이거, 즉 1x 더하기 2y 더하기 1과 1x의 이거, 1x 더하기 2y 빼기 3 하고 인수분해 하는 것을 기존에 했던 방법이라고 친다면, 그치? 이렇게 해서 p가 인수분해가 되어가 기존에 했던 방법이라고 친다면 근해 공식으로 풀어버려요, 이거를. 뭐라는 얘기죠? 근해 공식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방정식화하는 얘기 아닌가? 준식을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어라. 근이잖아, 근. 니들 다항식에다가 근해 공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 근이 어딨어? 다항식인데.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나 근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방정식화하기 위해서는 여기 뭐예요? 여기다 는 0을 붙여야 돼요, 그쵸?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방정식으로 풀어내려면 이렇게 보는 거죠? 뒤에다 0을 붙이는 거예요. 이걸로 고친 걸로 할게요. x제곱 더하기 4y 빼기 2의 x 더하기, 다 적어보냐, 이렇게. 요거만 쓰는 게 아니라 는 0까지 이렇게 붙여줘야 이제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어제도 내가 복음한다고 애들 불러다가 와라 이 새끼들아 했더니 3명이 왔어요, 어저께 우리 반에. 그래가지고 12시 반에 와가지고 8시 반까지 고치고 가는 데 있습니다. 12시 반에 아니다 10시 반까지 10시간 동안 하루 종일 내 옆에 붙어가지고 교재를 고치고 가는 데 있어요. 안 온 친구들은 점수 알아서 나오겠죠? 그 얘기를 왜 했지? 그 애가 푸는 걸 봤더니 방정식인데 능령 하나 없어요. 식을 쭉 풀고 있는데 어찌된 노릇인지 능령 하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식만 써요, 줄줄줄. 그러지 마세요, 제발. 똑바로 쓰셔야죠. 그쵸? 이거는 뭐라고요? 다항식이고 이건 뭐예요? 이건 방정식이에요. 그쵸? 근해 공식 자체는 방정식이라고요. 근해 공식 여기서 풀라고 했죠. 그럼 는 0 붙이고 푸는 겁니다. 는 0 안 붙이고 막 풀지 마세요. 내가 채점관이었으면 다 거버렸어요. 다 틀린 거라서. 이거 방정식인 건 이해 갔죠? 는 0을 붙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풀 거냐고. 근해 공식 쓰래매. 쓰면 되지 뭐. 와, 짝수 공식도 가능하겠는 거? 이거 2로 묶으면 그치? 이렇게. 그치? 짝수 공식 쓰자. 기항이면 x는 원래 분수 쓰는 건데 분모에 a 나오죠? 여기 a가 1이네요 지금,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 안 쓸게요. 바로 이거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왜 이거 안 나오냐 이거? 마이너스 2y 빼기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아니라 이제 b 다시 제곱, b 프라임 제곱. 요거 제곱이죠? 2y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라 그냥 a1 c 이거죠, 그쵸? 뒤에 거 있는 이 4y 제곱 빼기 4y 빼기 3을 이렇게 빼면 돼요, 그쵸?
그럼 이 근호 부분만 일단 정리해 볼까요? 이거 정리하면은 이거 쓰자. 4y제곱 빼기 4y 더하기 1에다가 이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y제곱 플러스 4y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공교롭게도 2차항이 다 지워지고 1차항도 다 지워지네요. 그쵸? 루트 안에 뭐만 남았어? 4만 남았네? 그럼 2잖아 이게 루트 4는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랑 같은 거네요. 즉 무슨 얘기야? x는 요거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이잖아. 그치?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2한 거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는 뭐?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이라는 근과 또 하나는 뭐? 마이너스 2y 빼기 1이라는 근. 그치? 근데 그래 좋아. 근의 공식 썼어. 부득이하게 쓰라고 했으니까 일단 썼는데 나는 정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루트가 벗겨져 버렸어. 그치? 뭐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다음 가지 구했다 이거야. 근데 이걸로 어떻게 인수분해하죠? 하면은 아까 했던 거 기억나요? 근이 이렇게 두 개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는 어떻게? x에 플러스 이거 이해 가요? 엄밀하게 하면은 x에서 이걸 빼는 거죠. 첫 번째 근을 뺀다. 그치? x에서 첫 번째 근이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을 빼고 다시 한번 x에서 두 번째 근인 마이너스 2y 빼기를 뺀다. 는요. 그러니까 이방정식을 풀었기 때문에 근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치? 근데 앞에 거 정리해주니까 x 더하기 2y 빼기 3이 되는 거고 뒤에 거는 이제 x 더하기 2y 더하기 1이 되는 거였죠. 그쵸? 근데 얘도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얘도 x제곱의 개수가 1인데 그럼 결국 저 좌변과 이 좌변은 같은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좌변끼리 같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치? 이 식이랑 이 식은 동일하니까 인수분해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렇게 풀라는 문제인데 제발 이렇게 풀어라 하면은 그렇게 푸세요. 자극적이면.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거는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하시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창의력을 발휘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근의 공식을 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전에 우리 그 모의고사 봤던 것처럼 1번 문제가 조립제법으로 푸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는 직접 나눗셈을 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라고 시켰잖아요. 그럼 그걸로 풀어야죠. 그냥 구하시오 했으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구해도 되지만 무엇으로 구하시오 했으면 거기 맞춰서 풀란 얘기니까 출제자의 의도대로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또 근의 공식으로 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사실 정확한 풀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죠? 두 번째 식. 오늘 목표는 한 교시당 한 3문제, 4문제만 풀면 돼요. 많이 안 풀 거예요, 그거 오늘. Q는요, x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3y 제곱에 2x 더하기 8y 한 다음에 여기 숫자가 하나 안 보여요. 이렇게 K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다시 할게요. 얘네 셋이 XY로 만들 수 있는 2차 항들이에요. 다시 할게요. XY로 만들 수 있는 2차 항들은 X만 두 번 쓴 제곱, Y만 두 번 쓴 제곱과 X 한 번, Y 한 번 쓴 거잖아. 그치? 뭔 말인지 이해 가지? 이거밖에 없잖아. 3개밖에 종류가. 그래서 그것들로 만들 수 있는 전부 다죠.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얘네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제 1차식이잖아요. 그렇죠? XY로 만들 수 있는 1차 항들은 X 하나, Y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상수항까지. 이렇게 구성된 식이 그냥 간단하게 본다면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이런 걸 전개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런 걸 전개하지 않았겠느냐. 이게 인수분해 된다면 아마 이런 모양을 전개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이해 가겠어요?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 x 세제곱도 없고, 그치? 그 3차항도 없고, 2차항 이하만 이렇게 등장하는 걸 봐서는 1차항 두 개 이렇게 곱한 모양. 1차식이 보통 이런 모양 아니었어? 그치? 1차식 두 개 곱한 모양. 아마 인수분해가 될 거야!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그럼 그렇게 되려면 K가 과연 얼마여야 되느냐?
이제 보통 두 문제죠. K를 구하시오. 그 1차식의 모양을 각각 구하시오. 이런 건데요. 사실 이거 짜맞추기로도 풀 수 있긴 해요. 짜맞추기. 잘 안 쓰는 방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문제만 풀려고 하면은 짜맞추기도 가능해요. 이래서 요만큼만 놓고 온다면 요만큼 전개한 게 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밑줄 친 거 전개한 게 요거예요. 그쵸? 이해가요? 그러면 여기 A, B, P, Q는 구할 수 있겠는 걸? 이거 인수분 되잖아 이거. 이 자체가 요만큼만 1, 1, 1, 3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분명히 한쪽 가로는 X 더하기 Y와 숫자 하나고 한쪽 가로는 X 더하기 3Y와 숫자 하나예요. 이렇게 이 숫자 두 개만 찾으면 되는 거고 숫자 두 개 찾으면 K 값은 금방 나옵니다. 되게 얌생이죠? 얌생이구나 풀이가. 그치? 테크니컬한 거로 본다면 이렇게 풀이도 가능한데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한번 풀고 나서 나중에 두 번째 풀 때 창의적으로 풀 때 이렇게 푸는 것도 있지 않을까? 뭔 말인지 가겠어?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러지 말고 정식적으로 풀어보라 이거죠. K가 얼마여야 이게 인수분해가 되겠는가? 근데 아까 이론을 설명했어요. 인수분해가 되려면요 저 식의 판별식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X로 놓던 Y로 놓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X로 한번 넣어볼까요? X로 넣는다면은 나는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이게 막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X 2차항이 있고 얘네들은 X 1차항들이네 이렇게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X만 문자 나머지는 다 숫자처럼 취급을 하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쓰면 X제곱에 4Y 있어? 이거 묶고 이것도 2로 묶어서 2y 더하기 1의 x. 이건 이해 가죠? x 2차항과 1차항. 나머지를 이제 상수항처럼 취급해서 3y 제곱 더하기 8y 더하기 k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봤더니 와 x 2차식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게 인수가 된다고?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 그래서 뭐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이 식의 판별식. 지금은 짝수니까 짝수로 이렇게 쓸게요. 이 완전 제곱 모양이 돼야 돼요. 그게 숫자면은 제곱수, 식이면은 제곱식 이렇게 말이죠. 한번 판별식 한번 써봅시다. 일단 짝수니까 4번 이제 쓸게요. 판별식은 얼마야? 2y 더하기 1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c잖아. 그럼 이제 3y 제곱 더하기 8y 더하기 k가 되겠네. 그치? 이해 갔어? 전개하면은 4y 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1이고 뒤에 게 빼기 3y 제곱 빼기 8y 빼기 k이고 한 번 더 정리해주면은 뭐 y 제곱에 요거 두 개가 마이너스 4y고 요거 두 개가 1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되겠네. 그치? 아까 봤죠? 아까는 판별식 쓰다 보니까 이게 y가 지워졌어요. 그쵸? x, y 섞였었지만 어쨌든 지워졌단 말이에요. 숫자만 남았죠? 근데 지금은 판별 쓰니까 어때요? 문자가 남죠. 이렇게. 그쵸? 상황에 따라서는 x, y가 섞여 있더라도 판별식에서 썼더니 숫자만 남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문자만 남는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럼 이제부터 어때야 돼? 이 판별식이 모양이 제곱 모양이 된다며 지금 식이니까 이 식이 어때야 돼?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인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숫자가 보이기도 한다 사실 솔직히. 그치? 완전 제곱식 나오면 이거 뒤에 숫자 상수 4 아니야? 4? 4 나오려면 k-3이겠네. 그래서 이 바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요. 이 식의 뭐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이 식의 판별식. 지금 또 짝수네요. 2 얼마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서 얘를 구한 뒤 이것에 다시 판별식이 0 나온다. 아까 얘기했죠? 판별식이 0 나온다고 푼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면 4분의 1 있으면 이거 얼마가 돼? 4 빼기 1 빼기 k가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치? 3 더하기 k가 0 나오려면 k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납득하셨어? 지금이니까 좀 여유 있어서 이걸 이렇게 천천히 설명해주고 있지. 원래 보통 수업하다 보면 이거 하나 갖고 이렇게 막 몇 분 동안 왜 했지 이거? 이렇게 오랫동안 못해 보통 수업을. 그냥 생각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시간 지나면 또 물어봐야 되더라고.
뭐예요? 뭐였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은 K값만 구하는 거니까 이제 K값만 구하 넘어가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K값 구했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인수분해 되겠구나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판별식의 판별식은 0이다로 지금과 같이 XY 섞여있는 2차식 모양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약간 테크닉을 부려서 얌생이 짓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지 말고 좀 하고 나서는 얌생이 짓 할 수 있다는 거. 138페이지에 있는 이제 9-5번 1번은 루트 3 빼기 2랑 루트 3 더하기 2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 요거는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그 애매한 게 우공비가 그 뒷부분, 그러니까 근의 공식 그 이유 부분이 전부가 사실은 다 고등학교 범위예요. 그게 고등학교 과정이야.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근이 몇 개인지 구하시는 게 다 우리 다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그게 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딱 2차 방정식 푸는 법, 근의 공식 하고 바로 활용 문제예요. 활용이 뭐야? 뭐 이렇게 P가 이렇게 움직이고 Q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넓이가 얼마예요? 이런 문제 있잖아, 그치? 예. 근의 공식 배우고 딱 이 문제예요. 뭐 개수가 소수인 거, 분수인 것까지 한 다음에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원래 중학교 3학년 과정에는. 그래서 우공비 같은 걸 하고 온 친구들은 이제 봤던 건데라는 게 금방 보이겠죠. 이게 뭡니까? 하나가 알파, 하나가 이제 베타라고 지칭한다면 이렇게 두 개를 두고 들어가는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 배웠죠,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다고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는 이 앞에 곱하기 a를 붙이는 게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근이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분수 나오면은 하나는 이거고, 그렇지? 하나는 이건데 무슨 말 이해가지? 전개하면 합성공식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물론 이 방정식의 두근이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긴 하지만 별로 안 이쁘죠, 모양이? 개수가 이래서, 그렇지? 양변에 4를 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것들아. 등식이니까 양변에 4를 곱할 수가 있는 거야. 막 곱하지 마.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등식이잖아, 그치? 등식이니까 곱할 수 있는 거야. 양변에 4를 곱해가지고 4x 곱빼기 1은 이렇게 쓰면 더 이쁘지 않나요? 어차피 이거 풀어도 두근은 이거 두 개인데? 그치?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다가 4를 곱하는 게 더 멋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상황이. 이해가 되고 무슨 말인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은 그냥 1 써도 되고요. 지금과 같이 꼭 개수가 이 모양인데 할 때는 이렇게 4를 곱해도 되는 거죠.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은 특별하게 지칭할 말이 없어요. 그냥 방정식만 구하라 하니까 제일 깔끔한 모양을 구하면 되겠죠. 이해 가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요식을 전개할 수도 있지 않나? 요식을 전개한다고 쳐봐. 요 뒤에 있는 가로 두 개를. 그럼 뭐 나오죠? x제곱에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이해가요? 전개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각각 숫자가 별 의미 없는 숫자가 나왔다면은 위의 방법을 쓰는 게 좋을 거고요. 의미 있는 숫자, 예를 들어서 각각은 되게 숫자가 지저분한데 두 개를 더하거나 두 개를 곱하는 값이 되게 심플할 때, 그게 계산이 더 편리하고 빠를 때는 두 번째 방법이 더 편할 거란 얘기예요. 그쵸? 이거는요, 이 방정식. 이해가죠? 마찬가지인 게 곱하기 a가 있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a를 곱한다고 하면 될 거고요. 상황에 맞게 둘 중에 하나 쓸 수 있겠죠, 그쵸? 뭔 말인지 이해가죠? 보통은 밑에 것도 좋아하는데 가끔은 위에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서, 예. 밑에 거를 알면은 한 번에 쭉 풀면 되는데 가끔은 위에 게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또 둘은 같은 식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요? 내가 그것도 했던 거 같은데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이런 거 전개하는 거 기억나요? 이거 전개할 때도 솔로, 듀엣, 트리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세제곱은 이거고. 2차 함계수가 뭔지 알아요? 솔로예요. 1차 함계수는요? 듀엣이에요. 상수항은요? 트리오예요. 이해가요? 만약에 여기 하나 더 붙어가지고 이렇게 써서 이거 전개하라고 하면요? 4차항은요? 개수가 1이고요.
그럼 3차항은요? 솔로예요. 2차항은요? 듀엣이에요. A, B, B, C, A, B, A, C, A, D, B, C, B, D, C, D 이런 식의 이해가요? 1차항은요? 트리오예요. A, B, C, A, B, D, A, C, D, B, C, D 이런 식으로. 상수항은요? 쿼텟이에요. 맞아? 이해가지? 거기에서 차관에서 만든 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는. 그쵸? 여기서는 이제 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라서 다 플러스지만 온통. 여기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보니까 솔로들은 부호가 바뀌었고, 네, 듀엣들은 부호가 다시 또 바뀌죠. 플러스. 뭔 이해 가죠? 혹시라도 나중에 이거 말고 뭐 3차나 4차가 나와도 충분히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까지 학습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확장성까지 고려해두고 공식을 배워둬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뭐겠어? 두 개를 합하면 얼마 나와? 얼마 나오냐? 2루트 3 그치? 두 개를 곱하면 얼마 나오죠? 3 빼기 4는 마이너스 1 그쵸?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것이? 밑에 거 쓰는 x제곱에서 2루트 3은 빼는 모양 그리고 이거는 더하는 모양 더하기 마이너스 1 요 방정식의 두 근이 각각 저렇게 두 개 나온다는 거죠. 이해하죠? 이것도 어찌 보면은 약간의 배려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우리가 배웠던 그 유리계수 방정식 근이 아니에요. 무리수 부분은 부호가 같단 말이에요. 그쵸?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3 보다시피 방정식 구하면 계수에 무리수가 들어가요. 이렇게 이해가요? 아이 재미없어요. 2번을 보면은 2 빼기 루트 3이 근인 계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지금은 계수가 유리수야 라고 딱 찍었네요. 계수가 유리수니까 이렇게 무리수의 근이 나온다면 나머지 한 근은 어떤 모양이 되겠어? 하면은 무리수 부분만 부호가 바뀌는 모양. 뭔 말인지 이해가죠? 왜냐면은 이것도 원리가 그런 거잖아. 증명을 할 필요는 없어. 굳이 여러분이 이런 식의 유리계수 방정식이니까 ABC가 다 유리수란 얘기고요. 그쵸? 잘 몰라서 그 내용식을 썼나봐. 왜? 저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거의 100%? 거의 100%가 아니네. 완전히 100%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 저게. 그렇잖아. 계수가 유리수요. 아까 했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인데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니까 그치? 계수가 유리수가 했으니까 다 유리수니까 얘까지 유리수면은 분명 유리수근이 나오는 거잖아. 얘가 유리수가 안 나왔다는 뜻이잖아 결국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루트가 등장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보다시피 하나는 얘분의 얘 해서 플러스 루트 얼마고 하나는 얘분의 얘해서 마이너스 루트 얼마니까 어때? 유리수 부분은 같은데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근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무슨 근도 알 수 있다는 거야? 2 더하기 루트 3이라는 것도 근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건 3차 방정식에서도 유용해요. 여러분은 3차 방정식까지 안 배우지만 3차 방정식 가서 예를 들어서 계수가 유리수인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루트 2야. 그러면 요거만 놓고 봤을 때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 3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하나 나왔으니까 앞으로 몇 개가 더 나와야겠어? 2개가 더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영어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one, another,
디아더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아, 너무 옛날에 배워서 까먹었어. 한근이 이거면은 다른 한근은 누가 되고요? 당연히 1 빼기 루트 2가. 나머지 한근은 뭐가 될까요? 이건 뭔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얘는 분명히 유리수근입니다. 이해가요? 얘가 만약에 무리수근 나온다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짝이 맞는 근 하나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근이 4개 나온다는 얘기야? 말이 돼? 3차 방정식인데? 그래서 한 근이 이렇게 루트가 주어지면은 다른 한 근도 이제 약간 켤레 모양으로 근이 하나 나온다면 나머지 한 근 정체까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리수근입니다, 반드시. 그렇죠? 이해가죠? 네, 이런 논리가 이제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풀면서 하나씩 생길 겁니다. 지금은 2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하나 이거 따라하는 거 하나 이거 끝이지만 3차 방정식은 이게 달라지잖아, 그치? 그래서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 3차 방정식에 계수가 유리수로 나오면, 그래서 한 근이 이렇게 나온다면 하나는 이거고 또 하나는 유리수가 생겼구나. 뭔 말인지 얘가. 오케이. 어쨌든 두 근이 나왔어, 2차 방정식. 그쵸? 그럼 두 근을 합쳐보면 얼마지? 두 근의 합은? 합치니까 4 나오네? 두 근의 곱은 얼마고요? 4 빼기 3, 1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더 간결하게 만들자. 어떻게? x제곱에서 뭘 빼고? 합을 빼고요. 뭘 더한다? 곱한 값을 더해서 능형 맞는 방정식. 이 방정식이 저렇게 두 개의 근을 갖도록 하는, 혹은 이 근을 갖는 계수가 유리수인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겠어요? 3번. 요거는 증명했어요. 켤레복수수 모양으로. 2 더하기 i가 근이래요. 와, 이제 오랜만에 간만에 등장했네요. 복소수, 허수, i. 근데 계수는 실수래요. 그런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줄여서 얘기할 때는 계수가 유리수인 방정식을 유리계수 방정식, 계수가 실수인 방정식을 실계수 방정식 이렇게 부를 거고요. 알겠죠? 유리계수 방정식과 실계수 방정식 이렇게 부를 거고, 간단하게. 유리계수 방정식인데 무리수근이 나왔어 하면은 켤레근. 실계수 방정식인데 허수가 나왔어 하면 마찬가지로 켤레근. 2 빼기 i도 근이 된다는 거죠. 이건 증명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는 다 까먹었죠?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했는데 이제 와서 먼저요? 하면 나 속상해요. 이거의 근이 만약에 Z라고 한다면 Z를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고, 그치? 이렇게. 기억나? 양변의 켤레를 취해도 성립할 거고, 이것은 더하기도 쪼개고 곱하기도 쪼갠다는 걸 이용해서 쪼개면은 이렇게 돼요. 기억나요? 실수는 켤레에도 안 바뀌니까. 결국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 모양의 Z바 대입한 거랑 똑같네. 그럼 Z바도 근이지 뭘. 그치? 이렇게 증명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증명했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것 같고요.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두 근을 합쳐볼까요? 하면은 합쳐서 얼마? 4 나오고요. 그쵸? 두 근을 곱해볼까요? 하면요. 곱하면 뭐야? 4 빼기 i 제곱이다. 얘들아, 이거 3 아니다. 이거 5다. 헷갈리지 말아라. 마이너스 1이거든, i 제곱이. 그치? 따라서 방정식 어디서 나온 거야? x제곱에서. 내가 아까 적었던 거 이거 있잖아. 그치? x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라는 0이라는 개념이, 이게 두 개를 합한 거고 이거 두 개 곱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두 수 합친 거를 여기다 마이너스 모양으로 적어주고 이렇게. 그치? 곱한 거를 뒤에다 플러스 모양으로 적어서 는 0 붙이면은 내가 원하는 2차 방정식이 나온다 이거죠.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막 그냥 식 구하고 있고. 내가 맨 첫 시간부터 그거 식이에요, 방정식이에요, 부등식이에요 라는 거 내가 했잖아. 지켜야지 끝까지. 어떻게 왜 푸는데, 분명히 문제에는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풀이를 보면 그 밑으로 죄다 방정식이 하나도 없어.
나는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 선생님한테. 똑바로 쓰라고 이 새끼들아 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필기를 할 때 이런 것도 해요. 아 뭐가 있을까? 불쌍한 게 뭐 이런 거잖아.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은 0을 뭐 완전제곱 모양으로 푸시오 하면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거든? 이렇게 쓰면 되거든. 이런 식으로 4를 더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뭐만 이해가지?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그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가 이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잘못된 거죠. 얘랑 다 같은 거예요 다?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 쓸 거면 차라리 이렇게 화살표로 하는 거 이건 괜찮아 이런 거는. 근데 여기다 등호 쓰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0이랑 그럼 0은 얘랑 같고 는 마이너스가 같다고? 뭐 0이랑 마이너스랑 같다고? 그게 말이 돼? 그치? 아마 선생님들 중에 여기 등호 쓰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아마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신 없으면은 여기 그냥 아무것도 안 쓰면 돼요. 이렇게 왼쪽에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 그걸 지켜달라고 제발.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니들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이거 안 썼다고 막 1점 감점 당하고. 옛날에 어떤 학생이 그 원가 그런 비슷한 문제를 푸는데 단위가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나오니까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3천, 4천 써버린 거야 얘가. 그것도 1점 감점이었어. 단위 10,000원 안 썼다고. 그 1점 감점이 뭐 대수에 하겠지만요. 모 고등학교는 100점 맞아야 1등급, 하나 틀리면 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걔는 그거 1점 깎여서 2등급 나왔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니들한테 맨날 그러잖아. 단위 똑바로 써! 라고. 니들도 들어본 적 있을지 단위 똑바로 쓰라는 거. 아니 분명히 화단의 면적이 여기 그 미터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냥 습관이야 습관. 단위는 센티미터 이러고 있어. 아유. 각도 쓸 때 뭐 삼각함수 여기에서 여기 몇 도인가요? 하면 30 쓰고 있어. 30 얘들아 30이랑 30도랑 완전 다른 거야. 1도랑 1이라고 쓰면요 1이요 이게 57도거든요. 그럼 몰라서 그렇지. 1이라고 쓰는 건 57도를 의미해.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지. 그냥 채점상 맞게 해주는 것 뿐이야 이것들아. 각도 단위를 꼭 써야 돼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답이 30도니까 30만 써야지? 그거 아니야. 잘 봐야 돼 끝까지. 고등학교 2학년들은 이런 실수를 안 해요. 왜냐면은 배우니까. 여러분 아직 안 배워서 툭하면 이렇게 쓰죠? 단위 무시하고 쓰고 그쵸? 꽤 중요한 거라고. 식이면 식, 방정식이면 방정식, 부등식이면 부등식 끝까지 계속. 9-6번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은요. 이건 뭐라고요? 2차 방정식이죠. 그쵸? 이것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그럴 때 1번처럼 이런 식으로 두근이 나오는 2차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두근인 2차 방정식. 그러니까 니들도 마찬가지인 게 또 어떻게 써야 돼? 끝에 꼭 는 0은 써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두근을 각각 구할 수 있거나 좀 이게 비대칭적인 모양 같은 게 나오면요 정말 말 그대로 각각 구해야 되지만 지금은 각각 구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굳이 구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씩?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치? 왜냐면은 알파 베타가 깔끔하게 안 나오거든 상황이. 뭔 이해 가지? 저기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식이다 보니까 근형 형식을 써야 되고요. 결국 알파 베타에 루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계산하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귀찮을 거예요. 그쵸? 이해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근 중에는 베타가 더 크고 얘는 요런 근이고 얘는 요런 근이에요. 이래버리면은 두 근을 직접 다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각각. 이해가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다? 그냥 보이는 거 합을 구하고 곱을 구합니다. 합은 얼마입니까? 두 개 더했으니까 3알파 더하기 3베타네요. 그쵸? 곱은요 말 그대로 2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더하기 2베타를 곱하는 얘기인데 전개할 수 있죠? 2알파 제곱 5알파 베타 2베타 제곱.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근데 두근이 알파 베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 얘기 나오면은 거의 90%는 뭘로 푼다?
부분의 합과 부분의 곱푼단 말이야. 그치?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고 오늘도 배우고 있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 지금은 여기 개수가 1이니까 분모가 1이라서 저거 없이 보통 푸는 거지만 앞에 개수가 붙으면 당연히 제가 분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합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 한 칸.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인 거야. 그치? 그 플러스 4인 거고. 곱은 어떻게 구한다고? 두 칸. 뒤에 1 나오죠. 이해 가죠?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고 알파 베타의 곱이 1인 거 알았으니까 이게 뭐겠어 결국은. 3으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일까. 즉 4 곱하기 3에서 10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곱은요 조금 모양이 더럽긴 하지만 요거 두 개를 따로 계산할 수 있겠네. 그치? 2로 묶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인 거고 더하기 5알파 베타입니다. 알파 베타가 1인 거 알았으니까 대입하면 5인 건 알 수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요것을 어떻게 구한다? 2배의 해서 뭘로 구해요? 이거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뺀 걸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여기다가 4 놓고 여기다가 1 넣고 계산을 해야겠지 이제. 그럼 16 빼기 2니까 14 맞아? 그러면 2 곱하기 14 더하기 5가 되겠네. 28 더하기 5는 33인가요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네. 이렇게 해서 두 수를 합친 거, 두 근을 합친 게 10이고 두 근을 곱한 게 33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이 되는 거야? x제곱에서 저 합을 마이너스의 개수로 1차 개수로 쓰고 곱의 값을 상수항으로 쓰는 는 0이라는 는 0도 써야 되고 꼭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 가죠? 조금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힘들어. 중요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대형식을 썼단 말이야. 그치 쌤은? 그치?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차피 알파 베타가 두 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입하면 확립할 거야. 그치? 무슨 얘기야? 알파를 대입해도 확립하고요. 이렇게. 이해가 안 가? 베타를 대입해도 확립을 해요. 이렇게. 그쵸? 이해 가죠? 이 두 식을 변변 더해도 알파 제곱 더하기 제곱 나오지 않나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여기 4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고 플러스 2는 0이잖아. 그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4잖아. 이거 4잖아.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얼마겠냐고요. 이렇게 나오죠. 이해 가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본 적 있지 않아요? 우분비 나오는데 어떤 2차 방정식을 P라고 놓고 다른 방정식을 Q라고 놓자 하는 것들 대입해서 푸는 것들이죠. 참고사항 알려줬습니다. 2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과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이렇게 둘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드시오. 자, 여러분이 이제 어디다 쓰냐? 지워, 여기서 다시 쓰자. 뭐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과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드시오. 두 개를 합쳐볼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맞아요. 틀려요. 요거 아까 구했고요. 얼마라고? 여기 있네. 14. 그치? 요거는 통분하면 되겠네요. 그쵸? 더하기 알파 베타로 통분해서 분자에 이쪽은 베타, 이쪽은 알파인데 반대로 써야지 하면서 그치? 이렇게 수도 있겠고. 그치? 이건 1이고 이게 4니까 1분의 4, 4잖아. 18 나오겠네요. 그쵸? 이해가죠? 두 근을 곱해볼까요? 이렇게 두 개를.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과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전개해야겠네. 귀찮아. 1000개. 제곱
얘랑 얘랑 하면은 알파만 남는 거 이해가요? 요렇게 해서 알파만 나오는 거 이해가요? 요렇게 곱하면 이것도 베타만 나오는 건 이해가요? 마지막 거는 알파 베타분의 1인 것도 이해가죠? 이거 세 개 다 구했는데? 이거 알파 베타의 제곱이잖아. 이거 지수법칙 때문에. 그치? 지수법칙 뭔지 기억나? 이런 거? 알파 베타가 1이었으니까 1 제곱하니까 이건 1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게 한 번에 구하면 4였고 그치? 이건 4고 알파 베타가 1이니까 1분의 1이면 이것도 1이고 그치? 얼마 나와? 6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합이 18 나오고 곱이 6 나오는 2차 방정식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2차 방정식 x제곱에서 합의 개수만큼은 마이너스로 곱은 상수 정도 그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해 가죠? 근데 이것을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뭐 대입한 거 근이지 않습니까? 라는 방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풀 수도 있고서 이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라면 다음 두 번째 풀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창의력을 좀 발휘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1학년 1학기가요 문자가 엄청나게 나와요. 문자가 다 문자죠. 간단히 말하면은 이것들을 다 뭐라고 불러? 간단하게 그냥 대수라고 그러거든. 대수. 대수가 뭐야? 뜻이? 대수. 대수학. 대수? 대수가 뭘 것 같아? 큰 수야? 무슨 뜻이에요? 숫자를 대신한다죠. 숫자 대신하는 게 뭔데요? 문자. 쉽게 말해서 1학기 과정은 대수에 관련된 것들, 즉 문자와 식이에요. 문자와 식. 1학기 과정이 전부 다. 문자가 굉장히 많죠. A, B, C, D, 알파, 베타, 감마, 델타, X, Y, Z, 오메가 등등등. 그치? 일단 문자를 열심히 이렇게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겁니다. 1학기 동안. 2학기에는 이제 보통 기하를 많이 배우거든요. 도형. 니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3학년 2학기 거. 다음 주에 시험 보잖아. 그치? 도형. 그럼 도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도형은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죠. 그러면. 안 그래요? 쓰는 건 잘 쓰는데 그림은 잘 안 그리더라고. 그림도 열심히 그려잉?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하겠습니다.